여성 폐암 중에 90%는 비흡연이라는 나 담배 안 폈는데 내가 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여성분들이 이제 실내에서 아이들 이제 학교 보내고 실내에서 주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실내에 있는 공기가 실외 오염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만약 환기가 잘 안 되면 높을 수 있고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만약에 그런 오염된 공기에 노출이 되면 한 1000배 정도 폐에 잘 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역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동진 씨께서는 집에서 네. 가장 많이 접하는 가구가 어떤 겁니까? 아, 사랑하는 가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예상이 됩니다. 애청하면서 TV를 애청하면서 네. 이제 네. 주로 있는 그 소파 아. 그리고 이제 잠 잘 때 침대. 네. 네. 아, 맞습니다. 보통 뭐 한 3시간, 뭐 한 8시간 이렇게 있는 그렇게 거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에서 가장 오래 접촉하는 기구는 이제 침대. 침대. 침대가 아마도 적어도 뭐 7, 8시간을 여기서 지내게 되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단순한 먼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초미세먼지들,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초미세먼지가 입방미터당 한 10마이크로가 증가가 되면 폐암의 발생률이 한 9% 정도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초미세먼지가 아이들이라든지 어른에서도 이런 폐질환을 악화시키고 기관지 과민성, 천식의 발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주부들께서는 이런 가구들, 먼지들을 잘 털어줘야 되고 환기를 잘 한 상태에서 그리고 햇볕에도 잘 말려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먼지 좀 날린다고 해봤자 뭐 재채기를 하거나 뭐 기침 좀 킥킥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지 네, 네. 뭐 폐암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뭐 다른 것들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 저도 거꾸로 요거를 한번 이재현 씨한테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리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저 막 자격증도 따고 매일 뭐 오.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좋아해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 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이 가스레인지를 아, 사용해서 만드는 요리가 또 다양한 폐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이제 밀폐된 주방에서 고등어를 구웠더니 이 그 대기소구리 초미세먼지 주의보 수준이 있거든요. 75 네. 마이크로그램인데 그 수준보다 이 고등어를 구웠을 때가 27배가 높다고 그러고요. 우리 또 삼겹살 구워서 드시잖아요. 네. 삼겹살은 15배. 또 우리가 달걀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12배.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굽는 걸 통해서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발암 물질, 오염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요리를 통해서도 폐가 충분히 어떤 의미에서는 오염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등어뿐만이 아니라 뭐 그 생선 요리들이 다 그렇죠. 많이 고등어라고 나오는 거죠? 하는 실험의 어떤 목적은 고등어 자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선류가 이렇게 고도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매일 또 그 식사도 해야 되고 요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저희가 환기를 이제 잘 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로 우리가 음식 중에서도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세먼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초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K90, 94 정도를 하는 게 좋겠고 더 좋다면은 그런 굽거나 튀기는 음식보다는 찌거나 삶는 음식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굽는 거보다는 찌거나 이제 삶아서 먹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 예, 말씀하신 옛날 건데. 어른들이 많이 해주던 그런 네. 음식이죠. 네. 또 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하면 좋을 것들 또 알아두면 좋은 것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이면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프레이인데요. 특히 이제 여름철이 되게 되면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된 선크림 우리가 편리해서 많이 쓰시죠. 네. 그런데 이제 스프레이에 들어있는 그 용액 자체가 입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마치 초미세먼지처럼 폐 깊숙이 들어가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뿌리는 스프레이보다는 바르는 스프레이를 권장하긴 하는데 꼭 뿌리는 스프레이를 하신다면 실외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실내에서 하시게 되면 이때도 꼭 환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환기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가끔씩 실내에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스프레이, 그렇죠. 방향제, 맞아요. 그리고 뭐 촛능 켜가지고 향초를 켜둔다든지 맞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좋은 질문인데 뭐 실내에서 냄새가 나게 되면 이제 방향제라든지 향초를 이용해서 그 냄새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마스킹법 또는 이제 연소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 또한 그 자체가 또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초미세먼지라든지 뭐 이산화질소, 뭐 일산화탄소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 환기하시는 게 좋겠지만 꼭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방을 나눠서 방마다 뭐 15분씩 한다든지 집 전체를 할 때는 한두 시간 이상은 하지 않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향초를 끌 때는 향초를 끌면서 끌리게 되면 또 맞아요. 다양한 또 암 유발 물질들이 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촛농 자체가 별로 없으면 그냥 흐르는 수돗물에다가 바로 그냥 채로 끄시는 게 좋고 또는 그 위치를 못 옮기게 되면은 이 면봉으로 거기 녹아져 있는 촛농을 딱 찍어서 그 촛농으로 불을 딱 꺼주시는 방법을 하게 되면 이 검은 연기가 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연초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폐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인공 향초보다는 천연 향초가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천연 향초 중에서는 뭐 자단향, 백단향 이런 것들이 좋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쭉 어쨌거나 종합을 해보면 네. 환기가 안 되는 그리고 아니면 뭐 밀폐된 이런 공간에서 불을 켜거나 뭔가를 가열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맞습니다. 저는 알았거든요. 그게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게 제일 좋겠고 또 환기에 대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대기 이동이라는 게 이제 지열이 막 올라가는 낮에 그러면 순환이 일어나겠죠. 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런 순환이 되기 때문에 오염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밤에 그 새벽이나 이런 때는 온도가 떨어지면서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들이 밑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저녁 때 문을 열고 환기를 한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낮에 적어도 10분씩 한 3번 정도는 좀 환기를 잘 시켜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거기서 뿌연 연기가 있을 때가 한 50 마이크로 정도, 80 마이크로 정도인데 그런 환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낮에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실내 공기를 이제 자주 좀 환기를 시키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몇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흡연자 여성들이 폐암에 걸리는 원인을 또 실내 공기 오염에서도 찾을 수가 네. 있겠지만 또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성들이 담배를 안 피는데 왜 이렇게 폐암이 많이 발생할까라고 추정을 했었던 첫 번째 이제 단서가 실내 오염인 거고요. 네. 그것만으로는 폐암의 원인이라고 다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나머지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그리고 밖으로 다녔을 때도 또 밖에서 생기는 대기오염 자체 그리고 주변에서 남성분들이 피시는 거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간접 흡연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금연이 답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예, 비흡연의 폐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금연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폐암이 건강한 식습관과 이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이제 조기에 예방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이제 그 폐암에 걸린 상태라면 네. 최대한 빨리 이제 발견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폐암에서 이게 초기 증세가 없다는 게 그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늘에 찔리면 아이고 아파 해가지고 바로 뭔가 우리가 행동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폐암은 그런 증세가 없어서 발견됐을 때 한 50% 정도 이상 뭔가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발견되는 이제 증세가 있어서 가서 발견하기 때문에 늦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안 좋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또 해결 방법이 하나 또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듣던 말씀 중에 굉장히 반가운 말씀인데. 네. 자, 그럼 아까 예. 네,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그 하트를 한번 하트 다 같이 모양. 이렇게 네. 좀 자, 일단 저희가 요거가 힌트인데 네. 저희가 사실은 폐암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정리를 했어요. 네. 자, 요것을 보면은 폐암을 유추할 수 있다. 네. 자, 첫 번째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네, 잘 보시면 자, 네. 이것을 보면 폐암이 보인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손가락.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손가락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네. 폐 질환이 오면은 폐에서 산소를 잘 전달을 못해서 저산소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산소증이 오면은 중요한 데만 몸이 알아서 산소를 많이 보내고 이 손 말단이라든지에는 잘 가지를 않기 때문에 손 손가락이 말단에 많이 부어 있네요. 모세혈관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곤봉지라고 그래서 두껍게 되는 소견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사진에는 정상적인
네.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지만 네. 오른쪽에는 곰봉지가 되면서 마치 어떤 거하고 같은 거라면 우리가 살이 쪄서 배가 나오면 뚱뚱하게 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둥그렇게 됩니다. 부었네. 근데 부었죠. 왼쪽이 이제 정상인데 이런 소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곰봉지가 있으면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 네. 그런데 이 폐암 환자에서 한 35% 정도 이런 소견이 나오고 예. 이런 소견이 있다고 해서 꼭 폐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없다고 그래서 폐암이 네. 있거나 없거나 아니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예. 참고로 할 수 있는 소견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손가락이 요 두 변하는군요. 손가락이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네. 붙지 않는 경우에는 붙지 않는 경우에는 한번 그 전문의 진단 한번 받아볼 맞습니다. 필요는 있다. 폐암이든지 만성 폐질환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인 거고요. 이게 네. 이제 한번 그래서 의심을 해볼 저희가 수 있는 아까 상태인 거고요. 하트를 해봤군요. 네.